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연쌤입니다. 오늘은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 한 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품 제목이 의자입니다. 의자. 그러면 자연물, 사물이잖아요. 이렇게 사물이면 얘는 그 시의 중심 대상이면서 지배적 상징물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시의 제목을 좀 유념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목에 자연물이나 사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그 자연물 그 자체, 사물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시인에게로 와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변형되어 있는, 주관적으로 모습을 바꾼 어떤 상징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중심 대상의 속성에 맞춘, 도대체 이 시인은 이 중심 대상의 속성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자꾸 이 사물을 통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라는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내려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의자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치고 너무 힘들 때, 막 어디 무슨 마라톤 같은 걸 하거나 아주 긴 거리를 걸어야 될 때, 그때 의자라는 게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을 때 앉아야 되는 의자라든지, 어쨌든 인간이 뭔가 앉아서 쉬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게 의자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라는 사물을 가지고 와서 시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냥 우리 느낌상으로도 이건 플러스의 기능을 하는 사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시를 읽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 본문 바로 들어가 보죠.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1년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 그러면 병원에 갈 채비를 한 주체는 누구예요? 화자의 어머니죠. 여러분, 그냥 요 짤막한 문장을 봤을 때 주체를 찾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시를 독해를 할 때는 항상 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지? 라는 얘기를 자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를 독해할 때 항상 어떤 문장의 주어, 문장의 주인공, 행동의 주체를 잘 판단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계속 훈련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한다고? 왜 행동의 주체를 자꾸 찾아봐야 된다고? 뻔하지 뭐.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주체를 좀 잘못 잡아놓는 선택지, 일부러 출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체만 이렇게 딱 잡아줘도 답이 바로 보이는 모의고사의 문제나 내신의 문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출제자가 주체를 이렇게 살짝 잘못 말해놓는 선택지들을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행동이 나올 때,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지? 이 문장의 행동을 한 주체가 누군지를 자꾸 유념해서 연습해보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도 주체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머니께서 병원에 갈 채비를 하셨어. 뭐 때문에 병원에 갈 채비를 하시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채비를 하시다가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지셨대. 그러면 누구에게 던지신 거야? 화자에게 던지신 거죠. 화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자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여기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화자는 말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이 시에서 나야 나. 응? 이 시에서는 난데, 그런데 이 나한테 또다시 말하는 화자가 또 있다, 그 얘기야. 그게 누구야? 어머니야. 그래서 1년은 분명히 1년의 화자는
어머니께서 했으니까 어머니께서 한 소씩 던지신다라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화자는 누구냐? 그러면 나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 2연부터 여기 5연까지 여기는 화자가 누구냐?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가 된단 말이야. 어머니가. 근데 이 어머니가 한 말을 직접 인용해 준 거야.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2연부터 5연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연부터 5연까지의 화자는 누가 된다?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이 1년의 화자는 그럼 뭘 하냐? 2연부터 5연까지에서는요. 청자로 기능하게 돼요. 청자로 기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 화자 청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선생님한테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1년의 화자는 나지만 2연부터 5연까지 다시 정리하자.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2연부터 5연까지는 어머니가 화자가 되고 그리고 나는 청자로서 기능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화자인 내가 보니까 어머니가 병원 갈 채비를 하시다가 나에게 한 소식을 던지셨다고. 그리고 이 한 소식의 내용이 2연부터 5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소식의 의미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깨달음이야.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서 뭔가를 느끼셨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자식인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시적 화자는 이 시 속에서 한 소식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지.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을 건네셨다. 요렇게도 우리가 쉽게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연부터 5연까지의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깨달은 인생의 어떤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한 소식을 요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한 소식이 바로 뭐가 된다? 2연부터 5연까지의 내용을 포괄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1년하고 2, 3, 4, 5가 여기 다 이렇게 1년하고 자꾸 못한다. 1년하고 2, 3, 4, 5년이 다 이렇게 딱 1년에 묶이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 다음 보시죠. 자, 던지신다, 니은다 나왔습니다. 종결 형태 뭐다? 현재형 종결 어미가 되죠. 현재형 종결 어미는 생생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종결 형태죠. 생생한 느낌을 준다 해도 되고요. 현장감, 생동감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이 끝났습니다. 2연으로 넘어갑니다. 자, 2연부터 화자가 누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누가 허리가 아픈 거야?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자, 뭐뭐 해야. 했시유. 뭐뭐 했어야.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고 있고 시인이 충청남도인가? 거기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여기 의자로 보여야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면 여기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허리가 아프신 어머니가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그 대상으로서의 의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는 건 이 얘기가 된 거야. 정리를 하자면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기대고 싶고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의자의 팔걸이 같은데 이렇게 좀 기대고 있고 싶기도 하고 허리에 힘을 좀 빼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앉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떤 의자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의자라는 거는 기대고 싶고 내가 힘들 때 안고 싶고 그런 사물들이니까 이렇게 안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물이 세상 만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깨달은 거죠. 모든 만물이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는 건 내가 모든 만물에 기대고 싶어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힘들 때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물들과 인간들이 이렇게 기대고 싶은 무언가로, 기대고 싶은 어떤 존재로 있는 거구나. 서로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 만물의 이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문장이 이거야.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 이해되셨죠? 그렇게 놓다 보니까 요게 이제 대명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꽃도 열매도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만물을 의자와 다시 말해 기댈 대상과 기대고 싶은 어떤 존재의 요 관계로 보다 보니까 이놈의 꽃도 열매도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 이런 깨달음이 왔다 그 얘기야. 그러면 꽃과 열매의 의자는 뭐냐? 온갖 념이 꽃받침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사물의 뭐가 일어났다? 사물의 인격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표현법 뭐 쓰였다? 의인법이 쓰이게 된 거고. 자, 이렇게 꽃도 열매도 알고 보니까 꽃받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보니까 꽃받침이 의자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머니, 그 깨달음을 얻은 계기는 허리가 아파지신 거다. 그러니까 참 이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죠. 원래 이렇게 어디가 막 몸이 아프면 막 짜증나고 막 괜히 막 화풀이 하고 싶고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내가 기댈 대상을 자꾸 찾는 것처럼 온갖 만물들에게 기댈 대상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런 깊은 삶에 대한 통찰을 발휘하고 계시죠. 허리가 아픈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걸 보니까 고통 속에서도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고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발견하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 방식의 특징을 보면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했어. 어머니의 말을 내가 내 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구어체입니다. 구어체는 여러분 입말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주고받는 말투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야. 말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고 또 충청도 사투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입말 구어체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게 표현 방식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 별표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연물의 모습에서 의자의 역할과 존재를 발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말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 다시 정리해 본다면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했는데 여러분 여기 시상 전개 방식의 특징을 별표 5개를 하시고요. 정리를 해놓고 서술형으로 써라 해도 완벽하게 써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가십니다. 어머니의 말을 왜 직접 인용했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를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 얘기지.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니까 어머니의 말을 화자도 듣고 있을 뿐더러 누구도 듣고 있게 되는 거야. 시를 읽고 있는 독자도 어머니의 말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 얘기인지. 그래서 어떤 효과? 화자뿐만 아니라 직접 독자에게 어머니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화자만 아니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말을 건네받는 듯한 어머니에게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 그러니까 되게 생생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삶의 통찰력이 깊으신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가 구루라고 얘기하잖아. 정신적인 스승과 같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이렇게 내가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듣게 된단 말이야. 생생한 전달력과 공감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 화자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어머니가 직접 말을 건네는 듯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생생해졌다. 그러면서
공감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확장이 됐다. 그 얘기야. 그리고 사투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 되게 사투리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아주 친근하고 소박한 대상이야. 어머니가 아까 선생님이 정신적인 수준 구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어떤 인생의 큰 통찰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냥 아주 소박한 할머니야. 그냥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사용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훨씬 더 친근해진 거지. 막 이렇게 안경 탁 쓰고 아주 고상한 할머니가 막 우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됐다는 거야. 뭘 통해서?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정리 잘 되셨죠? 네, 요거 5개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어머니가 세상 모든 게 다 의자야. 꽃과 열매도 꽃받침이라는 의자에 기대고 있잖니? 라고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더니 이번에는 3년에서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화자한테 직접 말을 건네시는 거죠. 그래도 큰애 네가 큰애가 나구나. 큰애가 이제 장남이죠. 장남인 너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라고 말씀하세요. 자, 알게 된 정보 2가지. 아버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산소에 가라. 그 얘기를 하셨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대상이 있어. 기대고 위로받고 의지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구나? 큰아들인 화자였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자가 아버지를 의지했던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늙으신 아버지가 큰아이인 화자를 의지하며 사셨구나. 그러다가 돌아가셨구나 라는 게 이 문장을 통해 드러났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텐 네가 좋은 의자였어 했을 때 좋은 의자의 원관령 화자인 나가 된 거고요. 이때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뭔 거야? 아버지가 생전에 위로받고 의지했던 화자가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됐다. 3년에서는 이해되셨죠? 사용된 표현법, 서리법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큰애 네가 좋은 의자 아니었냐? 라는 질문, 형태, 의문형 종결어미죠. 의문형 종결어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야, 큰아들, 큰애, 네가 내 남편에게 네가 참 좋은 의자였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응? 네 아빠, 내 남편인 애니 산소에서도 너를 참 보고 싶어 하실 게야. 그러니 너 한번 산소 좀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의문형 종결어미는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질문 형태다 해서 서리법이 된 거고, 은유법 어디 쓰였습니까, 여러분? 은유법 어디? 여기죠. 큰애 이퀄 뭐야? 좋은 의자네. 그러니 A 이퀄 원관념, 보조관념을 이퀄로 연결하고 있는 은유도 사용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3년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 어떻습니까? 죽은 남편에게까지 배려가 미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어머니의 배려가 이렇게 확장되는데 2년에서는 자연물에게 그 배려가 보였다면 3년에서는 죽은 남편에게까지, 죽은 아버지에게까지 이렇게 쫙 배려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연으로 넘어가면 그 배려가 또 자연물에게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병원에 침 맞으러 가시는구나.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자, 계절적 배경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농경문화권에서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고. 참외밭, 호박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초여름이래. 6월경이고요. 이때 참외나 호박은 여러분 덩굴 식물이잖아요. 덩굴 식물이어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무거워지면서 땅에 이렇게 닿아버려.
땅에 닿으면 땅에 이제 습기가 많으니까 이게 썩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열매가 잘 자라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열매가 자라는 그곳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좀 깔아줘야 되는 거지. 호박 같은 경우는 뙤이라는 건 이렇게 짚을 엮어가지고 이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야. 걔네들이 잘 자라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의 의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살짝 또 달라지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참외와 호박의 열매를 상하지 않게 자라도록 해주는 게 여기서는 의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의자의 원관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호박에겐 딸이가 될 거고 참외밭에는 지푸라기가 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의자의 원관념도 정리해 봤고요. 그리고 지푸라기나 그 지푸로 엮어서 만든 딸이 같은 거는 되게 하찮은 거잖아? 짚은 사실 막 버리긴단 말이야.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물조차도 어떤 존재, 이때 어떤 존재라는 건 참외나 호박을 말하겠지? 어떤 존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의자일 수 있어 라는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수렴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타난 어머니의 속상 어때요? 주변의 온갖 자연물을 시꾸래. 그래서 돌봐야 된다. 기댈 수 있게 뭔가를 해줘야 돼 라는 그런 아주 배려심과 자비심이 넘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죠. 참외나 호박이 식구래. 그러면 여기도 사물을 인격화시킨 의인법이 사용됐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연입니다. 자, 이제 화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권유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요 마지막 연을 해석하는 거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잘 이해하고 가십니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표현법 설이죠, 이것도. 요거.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라는 건 아유 별거 아니야. 아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인생이 뭐 별거야. 아유 별로 대단하지 않아. 이런 다분히 가지고 있는 서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깨달음을 부각하고 있는 중이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인생인데 아이고 싸우지 않고 살면 돼. 그게 뭐 별거야. 그러는 거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와 위로가 되는 거. 그게 인생이야. 응? 네가 결혼해서 이제 진짜 너만의 인생을 일구면서 살아가잖아. 가족을 이루어서 살아가. 근데 그때 그게 뭐 대단한 엄청난 거 아니야. 그냥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부부가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자녀들이 또 부모를 의지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 덕분에 부모가 살고 또 부모 덕분에 자녀가 살아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주는 거 그게 인생 아니겠니? 그게 결혼하고서 네가 꾸려가는 삶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중입니다. 네, 그래서 대사의 성격 당부다, 권유다, 어머니가 화자에게 주고 싶은 삶의 교훈, 깨달음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가 된 거죠. 됐죠?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장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많이 기대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때로는 독려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막 3살, 4살 정말 예쁜 짓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애기였을 그때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모습 보면서 또는 천사처럼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지가 됐을 거고요. 아유 이 녀석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은 모두 다 서로에게 의자인 거죠.
그죠? 그런 깨달음을 어머니가 우리에게 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적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 갈 채비를 하시다가 나에게 말을 건네신 게 일련에 드러난 시적 상황입니다. 대응 방식,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어머니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화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어머니가 생각하신 어머니가 깨달으신 그 인생이라는 의미가 정말 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화자가 했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보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가 보여주신 어머니의 모습 정말 배려심이 넘치고 또 이해심이 깊은 온갖 자연 만물을 또 죽은 존재에게까지 배려심이 넘치고 있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화자가 굉장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또 추정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또 자, 마지막 3번 별표 5개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각 연에 담긴 의자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소식이라고 시작이 됐고 요게 모든 연을 포괄하고 있다 그랬어. 2연에서 어머니 세상이 다 의자로 보인다고 했고 4연에서 자 2연과 4연이 이렇게 묶입니다. 참외와 호박에도 의자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2연과 4연이 묶이면 어머니가 사물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줘. 여기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 이때 세상의 구체적인 사례로 꽃과 열매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2연과 4연에는 사물들이 나온 거지. 사물과 교감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3년은 큰애가 아버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5연에서는 결혼이라는 게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이라는 게 꼭 결혼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서로가 의지가 됨으로써 너무 행복한 가정인 거지. 그런 그 아주 소소하게 화목한 가정을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걸 물질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어쨌거나 결혼은 그렇게 그늘 좋고 풍경 좋은 곳에 의자 몇 개가 있는 거 그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간사잖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족과의 유대, 사람과의 유대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1년에 2연부터 5연까지가 다 묶이는데 2연, 4연이 같이 또 묶이고 3년, 5연이 같이 묶여가지고 1년으로 수렴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연, 4연은 사물과의 교감, 3년, 5연은 사람과의 교감이다. 됐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별표 5개고요. 요렇게 하고 의자를 다시 정리. 모든 사물이야. 모든 세상이고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의치를 의자라고 표현해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의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꽃과 열매의 의자는 꽃받침, 아버지의 의자는 화장, 참외와 호박의 의자는 지푸라기와 딸이었다. 요렇게까지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서 제목, 의자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인지를 마무리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네, 이정록의 의자라는 우리한테도 큰 삶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 같죠? 네, 의자라는 그런 통찰이 돋보이는 그런 시 한 편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